네, 안녕하세요. 김경호입니다. 저는 지금 MBC 뉴스데스크 주말에 앵커를 맡고 있고요. 18년째 방송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저 사람 처음 보는데? 나 저 사람 모르는데? 이러실 수 있는데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네, 요즘 20, 30대 젊은 분들이 TV 뉴스를 잘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저녁 8시에 MBC 뉴스데스크를 보시면 저 사람 거짓말은 아니구나. 진짜구나. 라고 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건요, 제가 이번에 책을 한 권 냈어요. 책이 제목이 한 번에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거 내 얘긴데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한 번에 되지 않는 사람은 제 얘기예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스스로 저 혼잣말로 했던 말입니다. 왜 난 도대체 이렇게 한 번에 되지가 않지? 왜 이렇게 나는 오래 걸리는 거지? 왜 이렇게 나는 어렵게 가는 거지? 이런 말을 제가 정말 많이 했어요. 얼마나 한 번에 되지 않느냐? 제가 일단 학창시절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대학은 당연히 재수를 했습니다. 당연히 재수를 했고요. 또 재수를 하면서 재수 학원에 가는데 재수 학원도 재수를 했어요. 그게 제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시절에는 사실 인터넷 같은 것도 잘 없던 시절이라 인강도 전혀 없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재수를 하려면 이제 학원에 가가지고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됐었는데 학원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또 대학을 마치고 이제 MBC에 들어왔는데 MBC에 올 때도 제가 방송사 공채 시험을 7번을 떨어졌어요. 제가 8번째 합격을 했는데 하도 떨어지니까 떨어지고 또 방송사 공채 시험이 이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니까 이젠 정말 마지막이다. 내가 진짜 이번에도 떨어지면 나 진짜 더 이상은 시험 안 본다 라고 한 그 해의 마지막 시험이었거든요. 그 해의 마지막 시험이 제 인생의 8번째 방송사 공채 시험이었는데 그때 가까스로 합격을 했어요. 또 지금은 제가 뉴스 앵커를 하고 있는데 앵커도 제가 처음 앵커 오디션을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면 제가 앵커 오디션부터 10년, 앵커가 되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또 여러 번 앵커 오디션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도 역시 저는 계속 떨어지고 안 되고 그러다가 입사하고 15년 차 만에 처음으로 앵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저는 처음 한 번에 되는 게 잘 없었어요. 학창 시절에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남학생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축구를 하면 공 대충 몇 번 툭툭 차면 제법 축구 하잖아요. 우리가 농구를 할 때도 이렇게 툭툭 이렇게 한번 하다 보면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제법 이렇게 그럴듯하게 농구를 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혼자서 막 열심히 연습을 하고 막 노력을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봐야 겨우겨우 남들이랑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놀이를 해도 노는 것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고스톱을 잘 못 치거든요. 고스톱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고스톱 룰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겨우겨우 이렇게 친구가 알려줘가지고 고스톱을 해요. 근데 하고 나서도 또 안 하고 한 1년 지나고 나면 싹 잊어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또 다시 원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스톱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늘상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치려고 하면 또 룰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또 처음부터 해야 되고 하다못해 연애를 해도 한 번에 된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제목을 한 번에 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지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창 시절, 젊은 시절을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하나같이 우울한 단어들밖에 없어요. 열등감, 열패감, 자기 비하, 자기 모멸 이런 우울한 단어들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나는 못났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 번에 되질 않을까? 왜 이렇게 나는 오래 걸리는 걸까? 그래서 제가 정말 싫었습니다. 저 자신을 정말 싫어했었죠. 그런데 왜 이 책을 냈느냐? 제가 그 시간을 지나서 돌이켜 보니까 내 가장 큰 경쟁력은 한 번에 되지 않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제 책에 쓴 구절 하나를 읽고서 제가 진행을 할게요. 제 책에 있는 구절입니다. 돌이켜보면 내 가장 큰 경쟁력은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였다. 무엇을 하더라도 한 번에 되지 않았기에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었고 한 번 더 준비할 수 있었으며 한 번 더 숙성시킬 수 있었다. 그 속에서 단단해진 내공과 깊어진 공감 능력은 좀 늦게 도착한 목적지에서 어렵게 찾아오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앵커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앵커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되고 나서도 앵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회가 오질 않는 거예요. 사실 앵커라는 자리가 워낙 적고 또 보통 앵커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입사해서부터 눈에 띄게 외모가 출중하거나 그래서 쟤는 정말 앵커감이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쉽게 앵커의 기회를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진 않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사실 저는 앵커를 제 인생의 목표로 해서 살진 않았어요. 저는 기자니까 기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앵커의 꿈은 한순간도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15년 동안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기자들이 리포팅을 할 때 녹음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보통 녹음을 하다가 틀리면 그 다음부터 녹음을 하고 또 틀리면 그 다음부터 녹음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어디서 틀리더라도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다시 처음부터. 또 기자가 출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TV에 뉴스에 출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기자가 출연을 하면 앞에 프롬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터를 보고 읽거든요. 근데 저는 출연을 할 때 프롬프터를 보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기자로서 출연을 할 때도 무조건 그게 길이가 어떻게 되더라도 다 외웠어요. 왜냐하면 다 외워야 방송에 나왔을 때 읽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 말이 돼서 나오거든요. 제가 또 선거 방송을 할 때도 이제 선거 있으면 선거 방송 하잖아요. 선거 방송을 하면 저에게 주어진 임무는 항상 뒤에 서 있는 거였어요. 뒤에서 CG를 틀어주고 CG를 만들어주고 출연하는 사람들을 뒷받침해주고 이런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선거 방송에 보면 또 기자들 출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와서 이렇게 딱 선거 어떻다 이렇게 막 얘기해주고 그런 거를 볼 때마다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저 기회가 오지는 않고 있고 또 기회가 끝까지 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하지만 만약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저 기자라면 저기서 어떤 말을 했을까? 어떤 식으로 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정말 항상 했어요. 심지어 제가 뉴스데스크 앵커가 되기 직전에 제 역할은 뉴스데스크 PD였어요. PD가 하는 일이 뒤에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방송에서 보면 스타트! 앵커! 이런 거 하는 거 이게 PD거든요. 그래서 PD가 하는 일은 주로 이제 앵커 뒤에 어떤 그림을 실어줄지 앵커한테 어떤 카메라를 비춰줄지 조명도 보고 음향도 보고 이런 좀 앵커를 어떻게 보면 더 빛나게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할 때도 나한테 기회는 안 오겠지? 라고는 생각을 하면서도 항상 생각을 했어요. 저 기사에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앵커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내가 앵커라면 어떻게 표현했을까? 어떤 이미지로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5년 만에 정말 저한테 기적같이 앵커의 기회가 왔어요. 근데 앵커가 되고 나서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앵커가 우선 방송도 잘해야 되고 또 그냥 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미지로 보여줄 것인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준비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앵커가 앵커 멘트를 씁니다. 앵커가 사실 기자들이 써준 앵커 멘트를 그냥 읽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엔 모든 앵커 멘트를 새로 쓰거든요. 원점에서부터 다 새로 쓰는데, 제가 15년 동안 이제 앵커를 안 하고 기자만 하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을 한 거예요.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국제부, 스포츠 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앵커 멘트를 쓰는데 어떤 기사가 와도 다 제가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 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 문득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만약 나에게 이 기회가 쉽게 왔다면 어땠을까? 내가 정말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한 번에 내가 오디션이 돼서 앵커가 됐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랬다면 내가 이 기회를 정말 쉽게 날려버렸을 수 있겠구나. 정말 내가 준비되지 않은 내 밑바닥을 다 드러내 보이면서 그 기회가 어쩌면 다시는 나한테 오지 않았을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었던 시간이, 남들보다 오래 준비했던 시간이 정말 내 내공을 쌓는데 너무나 도움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또 하나, 한 번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 공감 능력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또 제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MBC에 오기 전에 또 작은 지역 방송사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지금은 없어진 방송사인데 ITV라고 경인 지역의 방송사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거기서 기자 일을 하는데, 제가 일을 할 때 유독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수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겁니다. 수해가 나면 현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면 이제 우의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는 이제 우산 쓰고 다니면서 취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의를 입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 뉴스 보면 기자들이 우의를 입고 있죠. 우의가 이제 보통 파란색이나 노란색 우의를 입고 있는데, 이제 KBS 기자다 그러면 KBS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MBC 기자다면 MBC, SBS면 SBS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ITV 기자니까 당연히 저한테 준 우의가 당연히 ITV 이렇게 써 있을 줄 알았죠. 근데 오디오민이 저한테 그 우의를 줬는데 딱 보니까 여기에 풍어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풍어제? 그래서 풍어제? 풍어제가 뭐지?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풍어제를 찾아봤더니, 풍어제가 이제 어촌 마을에서 이게 물고기가 많이 잡히라고 제를 지내는 게 풍어제더라고요. 근데 ITV는 우의가 없는 거예요. 우의가 없으니까 어디 취재를 갔다가 이 어촌 마을에서 풍어제 지내는데 우의를 주니까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입고 기자가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게 갔는데 사실 이제 현장에서 KBS 기자도 있고 MBC 기자도 있고 SBS 기자도 있는데, 사실 저는 ITV 기자니까 솔직히 좀 이렇게 꿀리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나가는데. 솔직히 마음도 좀 꿀리는데, 옷도 다른 기자들은 여기 SBS, MBC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풍어제 이렇게 쓰고 일을 하려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또 비는 오지, 일은 해야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풍어제 옷을 입고 풍어제 우의를 입고 이제 일을 했어요. 제가 그날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아, 만약에 내년 여름까지 우리 회사가 기자들의 우의를 안 사준다면 내가 내 돈을 털어서 몇 개가 됐든 아무리 비싸더라도 내가 우리 회사 우의를 내가 사서 놔야겠다. 정말 내 후배들은 내가 겪었던 이 쪽팔림을 좀 겪지 않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몇 달 뒤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회사에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나와서 또 다시 이제 백수 생활을 지내면서 또 막 계속 시험을 보고 떨어지고 또 보고 떨어지고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이제 그 마지막 기회에 MBC에 합격을 했어요. MBC의 기자가 돼서 이제 수혜가 난 겁니다. 우의를 갖다 주는 거예요. 우의를 입었습니다. 딱 우의를 입었는데 노란 우의에 MBC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이 우의 하나를 입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우의 하나를 입고. 제가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정말 한 번에
MBC에 들어왔다면, 내가 정말 한 번에 MBC 기자가 됐다면 이렇게 작은 거 하나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좀 소외되고 좀 밀려나고 이런 시간들을 길게 보내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깊어지더라고요. 저처럼 소외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외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깊이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절대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제가 요즘 20, 30대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취업도 힘들고 너무 힘들잖아요.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준비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나는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허비하고 있다. 남들은 지금 벌써 저기에 도달을 해서 저기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계속 낭비를 하고 있다.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시간이 절대로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나놓고 나니까 그 시간 동안 정말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공감 능력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좀 늦게 도착을 했을 때, 우리가 좀 많은 시간이 걸려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을 때 우리가 그 긴 시간 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엄청난 무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엔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디를 가서든 가장 필요한 게 공감 능력입니다. 결국은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승리하고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내공을 많이 쌓은 사람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을 공부를 해요. 대학 입시 공부를 해요. 근데 한 번에 딱 합격한 사람과 재수를 한 사람. 지금 대학에 가서 신입생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즐겁게 신입생 시절을 보내고 있겠죠. 그 시간 동안 재수생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고뇌를 하죠. 공부를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난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소외되어 있는 시간 동안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끈기를 기를까요? 누가 더 공감 능력이 깊어질까요?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된 사람들 있죠. 한 번에 된 사람들 있어요. 저도 MBC 들어올 때 저희 동기들 중에 절반 정도, 절반 이상은 한 번에 합격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합격을 하죠? 정말. 저는 정말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합격한 사람과 그 시간 동안 계속 떨어지면서 또 시험을 보고 떨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면접을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람.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내공이 깊어질까요? 저는 그래서 이 한 번에 되지 않는 사람이 목적지에 도달을 하고 나면 늦게 도착하지만 훨씬 더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를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우리 같은 한 번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준비하는 시간 동안 필요한 게 뭘까요? 제가 그 시간을 지나면서 보니까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나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주변에서 재촉하는 사람들이 많죠. 막 쫀다고 하잖아요. 늦었어. 빨리 해야 돼. 그렇게 늦으면 안 돼. 그런데 가장 나를 재촉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실은 나예요. 내가 나를 굉장히 재촉합니다. 사람마다 속도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건 내 속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뚜벅뚜벅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점점 조급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자꾸 재촉하고 쪼개대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좌절하게 되고 점점 더 실망하게 되고 점점 더 힘들어지면서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 책에서 문장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기다림이 힘든 이유는 기약이 없기 때문이다. 기다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 끝에는 뭐가 있는지 알 수 없기에 쉼없이 준비하고 인내해야 한다. 그만큼 내공이 깊어진다는 건 기다림이 주는 선물이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더 성숙하며 단단해진다. 공감과 이해심도 더 깊어진다. 어쩌면 뭐든 한 번에 되지 않는 게 더 감사한 일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해지세요. 여러분의 속도로 여러분을 믿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가는 그 목적지에 도달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목적지에 언젠가 도달할, 한 번에는 되지 않지만 결국에는 될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